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카이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록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당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아당줄에서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인데요. 여기서 당이 뭔지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저탄수화물이라는 말도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요. 단 음식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의사나 전문가들도 당분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정작 일반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 탄수화물이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주변 엄마들 중에 아이들 건강식품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사탕과 마이쮸는 안 준다고들 얘기하죠. 하지만 정작 과일 주스에 대해서는 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음식에 설탕은 안 써요. 대신 매실액을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방송에서도 나왔다고 하던데 사실 매실액이 발효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성분들은 원래 넣었던 엄청난 양의 설탕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당줄 오기 전까지는 이런 실수들을 많이 범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탄수화물 식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단당류, 미당류, 다당류가 있습니다. 이름 그렇죠. 그대로 단당류는 당이 하나,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분자 하나이고요. 이당류는 당이 둘, 단당류가 하나씩 하나씩 붙어서 두 개의 당이 결합된 형태예요. 다당류는 10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보통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양으로 한번 보실게요. 분자 구조를 첨부해봤어요. 이제 포도당, 갈락토스 과당인데요. 이렇게 한 가지 분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분해될 필요 없이 바로 흡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당류들은 이렇게 작은 분자고리 하나들이 두 개가 붙어 있죠, 이렇게. 어느 분자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메가당, 자당, 유당 이렇게 분류가 돼요. 요거는 이 분자 구조를 한번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걸 한번 끊어줘야 흡수가 돼요. 이당류조차도 이게 조금만 더 커져도 바로 흡수는 안 되고요. 소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당류는 이렇게 요 분자 하나가 이제 10개 이상씩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이어져 있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3개만 그려져 있지만 사실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10개 이상이 붙게 되고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이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이 각각의 당들이 하나의 단당류들이 여러 개 붙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10개 이상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들은 다당류고 더 많은 소화 효소가 작용해야 이것들이 끊어져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겠죠. 네, 그러면은 단당류부터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한 개의 당으로 이루어진 단당류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 많이 들어보셨죠? 포도당 캔디, 포도당 스윗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은 과당.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과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포도당은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지만 과당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야만 에너지로 쓸 수 있어요. 포도당이 몸속에 이미 많으면 그냥 바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버려서 지방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이런 포도당 과당은 과일이나 꿀에 많아요. 보통 과일이 채소와 함께 건강식품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시다시피 비타민, 미네랄 때문이죠. 이 비타민, 미네랄은 사실 이런 포도당 과당들의 에너지원이 딱 들어왔을 때 이 포도당 과당들이 세포 내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과정에서 그걸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적정량의 포도당 과당과 함께 적정량의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과 채소를 먹으면 이 비율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밥과 과일을 먹으면 사실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함량보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또 포도당 과당이 많거든요. 전체적인 포도당 과당과 비타민 미네랄 비율이 좀
깨진다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더구나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 과일들은 갈수록 당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그 이후에 비타민 미네랄을 위해 과일을 추가로 섭취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갈락토스는요, 이제 생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당인데, 바로 유당의 구성 성분이에요. 유당하면 우리 모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이 갈락토스를 포도당으로 대사하지 못하는 유전성 희귀 난치병이 있는데, 이럴 때는 모유나 분유도 안 되고 특수 분유를 먹여야 한대요. 네. 예,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당이 이당류일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하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이당류를 줄이자와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포도당과 가당이 결합된 형태인 자당, 이게 바로 설탕입니다. 그렇죠. 설탕이 이제 왜 문제인가 하니 설탕은 사용량이 높아지면 설탕 내 포도당이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을 높여요. 거기다가 설탕이 포함되어 있는 과당은 이 높은 인슐린으로 인해서 더 쉽게 아까 설명했듯이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네, 맞아요. 네, 두 번째 유당이 나와 있는데요.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된 형태이고요.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우유지요. 아마 유당 불내증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특히 동양인들 대부분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거나 없다고 합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들에게 유당 분해 효소가 있고요. 또 아기들도 이 유당 분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콩분유, 대도단백 분유를 먹게 되고요. 만 5세를 전후해가지고 이 유당 분해 효소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우유 먹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는 사람들 주변에 뭐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런 배앓이 증상이 뭐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장에서 소화 분해가 되는 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당 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그 유당이 이제 유산균에 의해서 발효된 형태인 치즈나 요거트 등은 이런 부분은 좀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거트의 경우에는 시판 요거트는 또 다른 당을 추가로 첨가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집에서 직접 만든 요거트라든가 그리고 잘 발효된 자연 치즈 같은 것들은 유당 분해 문제 없이 섭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유제품은 사실 유당 분해 문제뿐만 아니라 또 알레르기 원인 물질인 카제인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제품은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메가당은 엿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엿이나 조청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곡물을 분해해서 얻어지는 이당류인데 물엿은 옥수수로 만들고 조청은 대표적으로 쌀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죠. 이제 포도당과 포도당끼리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게 즉각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이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많이 먹게 되면 결국에는 당분의 섭취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당이 없다는 점에서 설탕보다 낫지만 이 과당이 없기 때문에 단맛이 덜 나요. 그래서 원하는 단맛을 위해서 많이 넣게 되면 이거 역시 당류가 높아지므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단당류와 이당류는 우리가 가능하면 줄이거나 피해야 할 탄수화물이고요. 이번에는 건강한 탄수화물, 착한 탄수화물이라고도 하는 다당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우리의 주식입니다. 우리의 주식 바로 밥, 빵, 면이에요. 네.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인데 사실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빵과 면은 밀가루가 주 원료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밀가루는 아까 우유에서 카제인 단백질이 문제가 됐듯이 대표적인 알레르기 원인 물질로 글루텐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수입산 밀가루는 재배 과정에 있어서 과다한 제초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운송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농약을 뿌리기도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해야 할 식재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은 식이섬유 나와 있죠.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소화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이 돼버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섭취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도 하고요. 같이 먹은 밥, 빵, 면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또 포만감을 줍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대장의 배변 운동을 촉진시켜서 배변 양도 증가시키고 변이 통과하는 시간도 짧게 해주지요. 아주 중요하죠. 예, 자, 마지막으로 글리코겐 나와 있는데요. 글리코겐은 쉽게 말하면 몸에 저장된 포도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어서 갑자기 우리가 신체 활동해야 되거나 긴급하게 에너지가 필요할 때 즉시 포도당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식물이 저장하는 탄수화물 형태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녹말 식이섬유고요. 동물이 저장하는 탄수화물 형태는 글리코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탄수화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당을 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튼튼, 키 쑥쑥, 뇌 똑똑, 아이들의 당 줄이기부터 실천하세요. 아이들이 알레르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당 줄이기부터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